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적분의 활용 두 번째 소단원, 속도와 거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는 29번 학습지고요. 자, 먼저 우리가 학습하기 전에 예전에 공부했던 미분의 활용에서 속도와 가속도 파트를 다시 한번 복습을 살짝 해보고 그것의 역연산이라는 과정하에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미분 단원에서 뭘 배웠냐면 어떤 수직선 위를,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자, 점 P에 대해서, 당연히 수직선 위니까 좌우 방향밖에 움직이는 건 없겠죠. 그죠? 자, 위치 함수. 자, 위치 함수.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위치. 그냥 위치라고도 해요. 위치 함수라고 안 하고. 자, T에 관한, 위치. 시각 T에서의, 점 P의, 여기다 쓸까요? 시각 T에서의 위치 함수를 XT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함수를 미분하면요. 이 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속도 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속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X'T가 되겠죠. 그죠? 자, 얘를 우리가 따로 이름 줘서 VT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속도 함수를 다시 한번 미분하면요. 알겠지만 우리가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냥 가속도라고도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은 가속도 함수가 되는 거죠. 왜냐면 시각 t니까 t에 따라 달라지니까. 자, 그래서 v't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a 또는 at,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우리가 이 적분 파트에서 한다는 건 미분을 거꾸로 하면 적분이니까 가속도 함수를 적분하면 거꾸로 적분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속도 함수가 될 거고요. 자, 얘를 다시 적분하면 우리가 위치 함수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적분이라는 게 미분이랑 좀 다른 것은요. 왜냐하면 미분을 거꾸로 하는 적분은 뭐냐면 부정적분입니다. 부정적분이에요. 자, 당연히 속도함수를 적분할 때도 거꾸로 하면 부정적분이 되죠. 그럼 무슨 말이냐? 미분할 때는 상관없지만 적분하면서 뭐가 생기냐면 바로 중요한 적분상수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 단원보다 여기가 조금 더 어렵다고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이 적분상수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질 거냐, 얘가 가지는 의미만을 잘 생각해 보면 사실 기존에 배웠던 미분 단원의 미분 활용에서 배웠던 속도와 가속도 함수에 대한 이야기와 사실은 별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분상수만을 잘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크게 어려운 점이 없는 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요. 그렇다는 건 먼저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을 제가 P라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점 P의 시각 T에서, 자, 위치 함수가 주어지지 않겠죠. 왜냐면 적분해야 되니까 속도 함수가 주어지는 거죠. 그죠? 속도 함수를 VT라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시각 T0에서의 위치를 X0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0일 때, 0에서 출발해서 0초일 때 출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위치, 처음 위치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위치, 이 X0라는 게 뭐냐면 처음 위치다. X0가 뭐냐면 바로 처음 위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어디서 출발했냐, 이거 꼭 0에서 출발하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죠? 3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수직선 위에 마이너스 5에서 출발할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처음 위치가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VT라는 함수를요 부정적분하면 뭐가 될 거냐, XT가 되겠죠. 당연히 이게 이제 XT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제가 말했지만 이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뭐 때문에 그래요? 적분 상수 때문에 그렇죠. 즉 다시 말하면 얘를 부정적분하면 뭐가 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V 라지 t에다가 적분 상수 C가 된다는 거죠. 얘가 아무튼 뭐냐, 우리가 원하는 XT가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적분 상수를 뭐로 정할 수 있냐면 바로 이거죠.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0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다가 즉 x t0라는 걸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x0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v t0 플러스 c가 뭐다? x0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적분상수 c라는 게 뭐냐면 x0 마이너스 v t0라는 겁니다. 자, 다시요. 따라서 이 xt 라는 걸 다시 한번 써보면요. 뭐냐면 vt 플러스 c인데요. 적분상수 c가 뭐였어요? 이거였죠. 그죠? 플러스 먼저 써볼게요. v 마이너스 t0 먼저 써볼게요. 플러스 x0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요. 자, 요 부분을 잘 보시면 어떤 vt, 스몰 vt의 부정적분 t에서 t0를 뺐다. t 대입하고 t0를 대입해서 빼줬다. 이게 바로 정적분의 표현이라는 걸 익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스몰 vt dt를 어떻게 t0부터 t까지 적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x0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위치, 점에 대한 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속도 함수가 당연히 주어졌을 때 이 속도 함수를 t0부터 t까지 정적분한 다음에 t0 초기 위치, 처음 위치를 더해주면 되겠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의 위치 변화랑, 여러분 위치 변화랑, 이거 어려운 말로, 요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합니까? 변위라고 하는 거죠. 이 변위라는 건 별게 아니에요. 변위는 뭐예요? 변위는 바로, 우리 위치 함수 있잖아요? xt가 위치 함수라고 하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a부터 시간이, 여기 이렇게 쓰지 말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거 먼저 씁시다. 자, t가 a에서 t는 b까지 변할 때의 위치 변화량. 자, t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 위치 변화량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t가 예를 들면 1초에서 3초까지 위치가 어떻게 변했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렵지 않아요. b에서의 위치에서 a에서의 위치를 빼주면 됩니다.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를 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는 정적분의 파트이기 때문에 이 위치 함수가 주어지지 않고 뭐가 주어졌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주어지는 겁니까? 속도 함수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 함수가 주어졌을 때 얘를 구해야 되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위에서 얘기했죠. t가 뭐라고 했어요? xt가 t0부터 t까지 vt dt다 플러스 x0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xb 마이너스 xa라는 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여기다 b를 집어넣고 즉 t0 b vt dt 플러스 x0 마이너스 t0부터 a 그 다음에 vt dt 그 다음에 여기 전체 마이너스니까요. 마이너스가 그냥 플러스 할까요? x0하고 요렇게. 자, 요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플러스 x0 마이너스 요거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x0 없어지고 자, 요 모양을 잘 보면요. 잘 보세요. t0에서 b까지 vt dt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요걸 원래 마이너스인데 제가 위아래 위끝 아래끝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t0 a vt dt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x0는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 아래 끝, 위 끝 같으면 어떻게 하나로 합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A부터 B까지 VT, DT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이제 간단하게 자, 요걸 알고 있으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그냥 정적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속도 함수를 A부터 B까지 정적분하면 보다 위치 변화량이다. 자, 그러면 움직인 거리. 자, 변위와 거리 차이 아시겠죠? 그죠? 예를 들면 수직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점이, 자, 여기에서, 여기 P가 있었어요. P가 여기 있었는데, 얘가, 네, 죄송해요. 자, 점 P가 여기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움직이다가, 다시 여기서 요만큼 가다가 여기서 멈췄다고 칩시다. 그러면 변위라는 건 결국 여기에서 움직여서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위치의 변화는 요만큼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고, 움직인 거리라고 하면 얘가 여기서 움직인 거 플러스 여기서 움직인 거 하는 거죠. 즉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바로 거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는 플러스, 이쪽도 플러스 이쪽도 플러스로 생각해서 더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랑 똑같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뭐랑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요 정적분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속도함수를 적분하는 건데. 자, 속도함수를 적분한다고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속도함수가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이게 VT예요. 자, 속도함수가 있으면 A부터 B까지 적분한다. A부터 B까지 정적분한다 라는 얘기는 뭐였냐면 요 넓이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요 넓이는 그냥 플러스 해가지고 더 해주는 거예요. 그냥. 됐나요? 근데 움직인 거리라는 건, 자, 요게 음수라는 건, 속도가 음수라는 건, 자, 네, 죄송해요. 자, 속도가 음수라는 건 뒤로 움직였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속도가 양수라는 건 앞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는 뒤로 움직인 것도 더하고 앞으로 움직인 것도 더해야 되니까 얘를 결국 뭐로 바꾸는 거야? 양수로 바꿔서. 즉 여기다 이렇게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대칭 이동해서 자, 요 부분의 넓이랑 요 부분의 넓이를 더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얘에다가 절대값이어서 더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결국 이 움직인 거리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vt dt가 된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좀 더 엄밀하게 할까요? 더 엄밀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양의 방향으로만 움직였으면 변위랑, 만약에 양의 방향, 즉 VT가 양수이기만 하면 양의 방향으로만 움직였으니까 그냥 이동 거리가 바로 움직인 거리가 되겠죠. 하지만 의미 있는 경우 있으면 양으로 바꿔서 더해야 된다.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정도로만 설명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과서 보시고 여러분이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내용인데, 자, 아무튼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해주면 되겠다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적어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고 시각 T0에 대해서 위치를 X0라고 할 때, 네,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는 또는 위치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X, 사실 저는 XT라고 쓰는 걸 좋아해요. 교과서에는 X라고 써있지만, 네, X0 플러스 T0에서 T까지 VT DT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시각 T는 A에서 T는 B까지 점 P의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 자, 위치의 변화량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A부터 B까지 VT, DT다. 그냥 정적분하면 된다. 그죠? 자, 그다음 마지막 시각 T는 A에서 T는 B까지 점 P의 거리 변화량이라고 안 하죠. 움직인 거리는 자, A부터 B까지 절대값 VT DT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래는 사실 조금 더
생각해야겠죠. 내용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요? 사실은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함수고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함수죠. 그죠? 근데 우리 교과서에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가속도를 그러면 시험에 낼 수 없냐? 그렇진 않죠. 왜? 우리가 미분에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아마 나중에 따로 시간 되면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 교과서에는 없으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 위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을 통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좌표가 1인점에서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속도 함수 주어졌죠. 그죠? 자, 시각 T는 3에서의 점 P의 위치를 구해봐라 라는 거죠. 자, 먼저 처음에 초기 위치, T가 0일 때 한마디로 1이다. 1에서 출발했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위치 함수, 위치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위치 함수 XT는 어떻게 구하냐면 처음 위치, 그냥 공식을 먼저 써볼까요? 처음 위치 플러스 D0에서 T까지 VT DT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써보면 처음 위치가 1이었고요. 플러스 자, 그 다음에 T는 3에서니까 0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0에서부터 3까지 VT DT VT도 바로 쓸까요? 자, VT가 뭐냐면 4-2t dt 이렇게 되겠네요. 자, 1 플러스 4t 마이너스 t제곱 3 제로니까 1 더하기 자, 3 집어넣으면 얼마야? 4, 3, 12 마이너스 3, 3, 9 마이너스 0이죠. 마이너스 0 하면 얼마냐면 4가 되겠네요. 4 그래서 t가 3일 때의 점 P의 위치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t는 1에서 3까지 변할 때 그때의 점 P의 위치 변화량 뭐 어렵지 않죠. 그죠? 1에서 3까지 VT, DT 이거 공식을 한번 써보죠. A부터 B까지 VT, DT다. 이게 위치의 변화량이잖아요. 그죠? 자, 1에서 3까지니까 그때 VT 4-2t dt 이렇게 되니까 4t 마이너스 t 제곱 3, 1 이렇게 되니까 3 집어넣으면 아까 말했지만 12 마이너스 9 똑같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자, 3 빼기 3이니까 얼마냐면 0이 되겠네요. 그죠? 0. 결국 1에서 3까지 위치 변화량은 없다. 1에서 시작해서 3까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t는 1에서 3까지 위치의 변화량 구해라.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vt라는 함수를 4-2t니까 이 함수를 잘 생각해 보면 자, 요거 살짝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 t가 있겠고 요거 뭐냐면 요거 y축도 그려야겠네요. 자, 그리면 0일 때 4고요. 4. 그 다음에 2일 때 0이고 2일 때 0이고 즉 어떤 직선이 되냐면 요런 직선이 되겠죠. 그죠? 물론 0보다 작은 부분은 없겠죠. 요 부분은 없을 거예요. 요 부분은 없고 사실은 없는 거죠. 왜냐면 0에서 출발했으니까. 자, 요렇게 생겼으니까 이때 움직인 거리다. 그러니까 2를 기준으로 2보다 작을 때는 양수였다가 2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여기서는 절대값, 즉 마이너스로 계산해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A부터 B까지 절대값 VT, DT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0에서 2까지는 양수니까 그대로 4-2t, DT 에다가 미안해요. 1부터 3까지니까 1부터 2까지는 양수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 붙여서 즉 2t 마이너스 4의 dt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계산하면요. 여기 4t 마이너스 t 제곱 하고 21 플러스 t 제곱 마이너스 4t 해가지고 3, 2 이렇게 계산하면 자, 는 2 대입하면요 4, 2, 8 마이너스 2, 4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3 대입하면 9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4, 마이너스 8, 4, 2, 8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계산하면요. 요거 4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3이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요거는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네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엔 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움직인 거리는 얼마다? 2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밑에 문제 1번이요.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선을 점 P에 시각, 여기까지는, 앞에 예제랑 문제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2번을 선생님과 함께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상 1m의 높이에서 1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져 올린 공의 t초 후의 속도를 vt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t는 0에서 2까지만 움직이네요. 그죠? 자, 공을 위로 던진 후 2초 동안 공이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공을 위로 던지면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쭉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에 올라가면 얘가 다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중력에 의해서 계속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근데 이 처음에 높이가 그냥 던진 게 아니라 지상으로부터, 지상이 여기 있으면 지상으로부터 이 길이가 한 1m, 사람의 키가 1m인가? 1m 위에서 던졌으니까 아무튼 여기 이제 요 길이가 한 1m 정도 된다는 거죠. 그죠? 요 위에서 던졌다는 거예요. 던지면 요 움직인 이 속도 vt가 어떻게 되냐면 10-10t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물론 t는 0부터 2까지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a부터 b까지 절대값 vt dt다.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함수를, 그래프를 대략 그려봐서 언제 양수와 음수가 바뀌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자, 10-10t니까 t에다 1 넣으면 0 나오고, y절편 10이니까요. 여기가 10이고, 이제 여기가 10이면 대략 요렇게, 자, 여기가 이제 1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수이다가 미안합니다. 여기가 10이 아니라 1이죠. 1일 때 0이 되죠. 자, 양수가 되다가 너무 그림을 못 그렸네요.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자, 좀 여기가 한 1 정도 됐다고 하고 여기가 한 2 정도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내려가서 여기가 2. 자, 이렇게 되는 거죠. 0부터 2까지 움직였으니까, 자, 요렇게 움직이는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수였다가 1이 돼서 음수로 다시 바뀌는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0초부터 2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여기다 되겠죠. 0부터 1까지는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즉, 10-10t dt. 자, 플러스,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부호가 바뀌어서 10t 플러스 10 dt.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10t, 미안해요. 마이너스 10이죠. 10t 마이너스 10 d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적분하면요. 자, 10t 마이너스 5t 제곱 1제곱 플러스 5t 제곱 마이너스 10t 1 이렇게 되고요. 자, 1 대입하면 10 마이너스 5 바로 할까요? 10 마이너스 5니까 5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0 플러스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4, 5, 20 마이너스 20 0인가요? 20 마이너스 0이네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도합은 10. 따라서 움직인 거리는 정확히 말하면 10m가 되겠습니다. 10m 동안 움직였다. 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리뷰 퀴즈 하나만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시간 속력 그래프가 연속일 때 시간 속력 그래프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용어를 아셔야 돼요. 시간 속력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냥 속력 그래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속력 그래프. 속력 그래프가 연속일 때 임의의 구간에서 정적분 값이 뭐예요? 정적분 값이 뭡니까?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위치의 변화량이죠. 네, 위치의 변화량. 항상 0 이상이다. 이 위치 변화량이 항상 0이다. 말도 안 되죠. 예를 들어서 함수가 지금 VT가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생겼다. 요렇게 생겼다. 여기가 VT입니다. VT.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음수니까 당연히 정적분하면 음수 나오겠죠. 그죠? 위치의 변화량은 당연히 음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F 틀렸어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위치의 변화량은 움직인 거리와 같다. 자, 점의 위치의 변화량, 움직인 거리. 자, 요거 공식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어요. 위치의 변화량 뭡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네, A부터 B까지 위치의 변화량 VT, DT. 움직인 거리는 A부터 B까지 절대값 VT, DT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다르죠.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르죠. 언제 같은가요? 네, 요 VT가 항상 양수이면 같죠. 하지만 항상 양수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당연히 같지 않은 겁니다. 항상 같지 않으면 당연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얘도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정적분과 속도함수, 위치함수의 관계를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퀴즈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중단원 마무리를 풀 텐데요. 중단원 학습 점검이죠. 이 중단원 학습 점검은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미리 풀어보시고 오지 않으면 정말 의미 없는 수업이에요. 제 풀이를 듣고 나서 풀이를 한다? 그것도 참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여러분이 풀지 않고 그냥 풀이 수업을 듣는다? 그것도 참 의미 없는 수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리 꼭 한번 풀어오시고 못 푸는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문제를 꼭 읽어보고 생각을 좀 해오고 제 풀이를 보면서 비교해보시고 또는 여러분이 풀어왔던 풀이와 제 풀이가 어느 점이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점에서 고쳐야 될 것인지 또는 자기 풀이가 더 좋은지 등등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시간 내서 문제를 꼭 풀어오고 다음 시간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